기출이 아니라 이제 엔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때 시험지를 보고도 뭐야 이거 기출이랑 연결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반갑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입니다. 자,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수학 정병호 공부법 특강. 자, 에피소드 4. 기출만 해도 100점 가능? 자, 이 또 가능론이라고 또 이제 뭐 또 여러분들 가능충 뭐 그런 표현도 쓰고 벌레에 비유하지는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것에 관한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능하냐? 뭐 가능한 사람이 있겠죠.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체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꼭 그 기출만 해도 100점이 가능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기출 말고 뭐 엔제나 뭐 모의고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풀이도 많이 하셔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출을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기출을 학습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뭔가 기출에서 뽑아 먹을 걸 뽑아 먹어서 나의 실력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출 공부를 일단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지난 한 2022학년도 수능 그거 끝나고 나서 좀 기출 무용론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딱 수능을 보니까 기출과 너무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기출이 아니라 이제 엔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때 시험지를 보고도 뭐야 이거 기출이랑 연결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좀 체감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은 기출 무용론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출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평가원 기출하고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이렇게 좀 나눠놓긴 했는데 먼저 이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파트를 약간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평가원이든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이든 기출을 학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일단 양질의 좋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다 합해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하기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출이라는 게 이미 그냥 한번 나왔다 이거지만 내가 처음에 그 문제를 본다면 그냥 엔제를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엔제의 문제도 그게 이 문제 처음 본다 해가지고 엔제의 문제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출을 또 처음 보는 학생들은 그 기출도 처음 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기출도 엔제처럼 생각해서 그냥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일단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다량의 양질의 문제로 트레이닝하기가 좋아요. 기출이. 일단 그렇고. 자, 그럼에도 우리가 기출 중에도 이제 평가원 기출이 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평가원이 어떤 출제 소재를 내고 있지 이걸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기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또 그냥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대로 나오면 문항 번호대가 이렇게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15번에 나왔던 주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면 한 12번으로 떨어진다든가, 만약에 15번에 나왔던 주제가 또 15번에 나온다면 변형 발전된 형태로 난이도가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출제 소재가 이런 주제들, 저런 주제들, 저런 소재들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구나. 이걸 파악하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익숙하겠죠. 자,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에서 물어보는 방식 같은 것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 뭐냐면 결국 평가원이 그 문제를 통해서 개념 같은 거를 추궁하려고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력을 추궁하려고 하는 문제인지 좀 개념에 대한 단순 이해와 계산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평가원이 지금 나에게 수학 문제를 대할 때 수학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능력 이것에서 어떤 측면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해보는 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문항에서 물어보는 방식들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는 거, 그거에 있어서 평가원 기출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기출이 진화하는 흐름을 읽는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소재가 반복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변화 발전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소재가 반복적으로 한 3, 4년 막 이렇게 계속 출제가 돼. 그러다가 갑자기 출제가 안 돼.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출제가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물론 그 패턴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소재가 평가원이 좀 즐겨내던 소재고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인 것 같다 싶을 때 그게 어떻게 변형 발전이 돼 왔는지를 딱 읽으면 지금 다른 소재가 요즘 나오고 있다. 그러면 평가원이 이걸 다음번에 어떻게 변형 발전해서 내겠구나. 이런 것을 좀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평가원 기출의 좀 뭐라 그래야지 독특함, 특수한 의미. 자, 요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그냥 전체 기출 다 합해서 보시면 바로 이 트레이닝 하기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같은 것도 평가원이 다루는 소재와 유사하게 출제되고 물론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건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제 생각엔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발문이 좀 국어적으로 다듬어진 정도 그 다듬어진 게 얼마나 깔끔하냐 이게 좀 더 평가원께 깔끔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문항 자체는 교육청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연습하기 좋다. 일단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데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기출학습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가 기출을 아까 제가 트레이닝용 있죠. 그거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트레이닝용으로 내가 주로 활용하겠다 싶으면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다 보시면 좀 괜찮죠. 경찰대 거도 봐야 되냐? 교사경 뭐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찰대 문제들은 수능 출제 경향과는 조금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고등수학의 피지컬을 기르고 싶다. 그럼 뭐 경찰대 문제도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조금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의 문항 배치나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평가원과 교육청 사관학교 뭐 요 정도까지는 제가 좀 추천을 합니다만 어쨌든 좀 양적으로 일단은 많이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다 이렇게 좀 많이 풀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기엔 좀 시간이 많이 없어. 좀 평가원 기출 위주로 학습하고 싶어. 그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 평가원 기출에서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 이걸 많이 이제 뽑아서 좀 자기 거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뭔가 문제풀이 트레이닝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출 분석용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제가 기출 분석하고 물음표 적어놨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일단은 기출 분석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강박이나 부담 이거를 너무 갖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음표를 적어놨는데 일단은 분석 이전에 여기 조그만 글씨로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분석 이전에 일단 중요한 게 뭐냐? 발문에 대한 독해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고 국어적으로 잘 이해하고 수학 기본 개념에 기초해서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고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문에 대한 독해 연습 이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푸세요. 일단은 분석적으로 풀겠다.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강박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단 푸는 것입니다. 풀고 나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어떤 교과서의 개념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주요 풀이가 어떤 거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또 다 풀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과거에 나온 기출과의 유사성이나 차이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학생 혼자 하기 힘듭니다.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위에 3개 정도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5번째 문제를 다 풀고 향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지? 요런 것에 대한 생각 그거까지 좀 더 해줄 수 있다면 더 좋다. 그러면 이게 기출 분석의 어떤 주요 어떤 방법 이런 게 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요 3개가 중요하다. 제가 일단은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는 좀 어떤 눈이 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푸는 것 자체가 개념을 생각하면서 풀게 돼요. 이게 좀 훈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점점 훈련이 되면 처음에 독해와 동시에 개념과 풀이 방법이 이렇게 딱 융합해서
떠오르면서 그냥 딱딱딱 풀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여기까지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좀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자 그렇게 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출분석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힘들더라도 참고 혼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강의 듣기 막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냥 자기 스스로 푸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힘들어도 참고 혼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혼자 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혼자 하기 힘든 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아직 실력이 덜 쌓여서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참고 혼자 하면서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서 기본적인 실력과 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분석적인 자세로 한번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때는 뭐 평가원 기출 위주로 한번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청 사관학교까지 하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 강의의 도움을 얻어서 좀 정리하겠다. 제 강의 기준으로 보면 제 대성마임의 인강 거기 기준으로 보면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이라는 평가원 기출 강의 자 요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도움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저랑 이제 같이 예전에 또 인강을 같이 하던 우리 정병훈 선생님의 패스파인더 이런 강좌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의의 도움을 얻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면 포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요 둘 중에 하나라도 좀 해서 기출에서 좀 뽑아 먹을 것들을 많이 뽑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제 이런 것들 그 다음 모의고사 이런데 자기가 기출학습을 했을 때 배웠던 거를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그 문제를 보는 눈을 자꾸 길러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자, 수학 정병호 공부법 특강 에피소드 4 기출만 해도 100점 가능? 어떻게? 자, 요거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기세다. 역시 공부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죠? 참고 혼자 해야 되겠죠.